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럭키님들, 오늘 개자리 만월밤인데요. 잘 지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2023년은 많은 별들의 이동이 예정되어 있는 격변의 타이밍이죠. 정말 불안과 그리고 고민, 이런 감정을 모두가 안게 될 텐데요. 과거의 트라우마나 내가 그동안 바꾸고 싶었지만 바꾸지 못했던 생활 습관, 그리고 마음의 토대, 환경 정비, 이런 것들을 지금 타이밍에 미리 해두시면 2023년이 아무리 격변의 타이밍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의도해도 내 안에 트라우마가 가득하면 이루기가 힘들거든요.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도 눈앞에서 기회를 놓치거나 손에 다 들어왔다가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내 손을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럭키님들께서 만월의 시즌에 과거 나의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생활 습관도 제고하시고 그리고 이전의 상처, 모든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작업을 매 시즌마다 하고 있거든요. 과거 트라우마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테마는 바로 개자리 만월의 개운 액션, 행운의 마인드셋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블루보틀 병 추천을 받았어요. 럭키님께서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라우레타나 천연 탄산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 블루보틀이 가장 문어터 만들기에는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진로이즈백도 괜찮고요. 근데 진로이즈백은 어쨌든 소주라서 한번 버리고 또 병을 세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병 안에 탄산수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고 천연이라서 물을 뺄 거 없이 그대로 문어터를 제조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정말 편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뚜껑만 교체를 살짝 해서 문어터를 만들고 지금 방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뚜껑은 기존에 있던 뚜껑이고요. 문어터를 제조할 때는 헝겊 같은 어떤 천으로 된 걸로 잠깐 입구 부분만 막아서 문어터를 만들었고 방으로 갖고 올 때 마개를 다시 교체를 했어요.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갈게요. 네, 협찬 아닙니다. 그리고 문어터를 마실 때는 반드시 유리잔에 따라서 마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에 따라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문어터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목 넘김이 부드럽다? 그런 느낌은 드네요. 문어터 만드는 방법은요. 제가 과거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만월이 일어난 날 밤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햇빛이 들어가면 효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햇빛이 안 들어가게끔 해가 다 지고 나서 저녁 시간이나 밤 시간대에 제조하셔야 되고 날이 좀 춥긴 하지만 베란다 쪽이나 창가 쪽에 두시고 창문을 좀 열어서 문어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너무 추워서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문어터를 제조하실 때 이것도 동시에 해주시면 좋은데요. 소원문을 다 적고 나서 내가 적은 소원문 페이지 위에 블루보틀 병을 이렇게 올려두시고 달빛을 받아주시면 행운의 파워를 더 가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은 소원문이 조금 더 달빛의 파워를 받기가 쉽고 달빛을 다 받은 이후에 문어터를 마시고 그날 밤에 주무시면 정말 큰 정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두세 달 정도 이어서 해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소화문만 적는 것보다는 문어터 마시기를 함께 했을 때 좀 더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시간 이상을 달빛을 받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번에 문어터 만들기를 못하셨던 분들은 다음 시즌 신월에 한번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술을 좀 마시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오늘도 심술 맥주입니다. 저는 뭔가를 한번 좋아하고 나면 되게 오랫동안 그것만 마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심술 맥주 자주 보게 되실 수도 있어요. 색깔이 되게 너무 이쁘고, 일단 제가 이 맥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상큼하잖아요. 안주가 필요 없어서 너무 좋아요. 럭키님, 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랄게요. 문워크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자리의 특징은 사랑과 가족의 화목함, 평온함, 안정 이런 것들이 있죠. 임신, 출산, 결혼, 파트너십, 정말 사랑에 관련된 모든 테마를 다루는 것 같아요. 양자리라고 하면 불꽃 같은 사랑이 떠오르고, 사자자리는 뭔가 로맨틱한 그런 즐거운 사랑, 개자리 하면 좀 따뜻하고 가족 같은 그런 사랑이 떠올라요. 개자리 분들은 정말 안정적이고 엔조이 같은 사랑, 가벼운 관계 이런 거랑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의외로 마음을 처음부터 열진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해서 사랑이 시작되면 외부 사람과 나의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나의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별자리인 것 같아요. 또 이런 이야기하면 전 개자리 아닌데 저도 그렇거든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봤던 개자리 남성분들은 기존의 다른 남성 별자리 분들보다 훨씬 더 그 나의 것에 대한 애착이 정말 강했어요. 개자리 남성 이런 여성분들의 그 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각별하다, 그런 걸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별자리에서 일어나는 만월이고, 이런 개자리 특징이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화하고 내려놓기에도 좋고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발신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6하우스에서 개자리 만월이 일어나기 때문에, 6하우스는 영상 보셨겠지만 노동과 건강의 방이잖아요. 내가 그동안 생활습관 부분에서 좀 무너져 왔다,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쳤다, 고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이번 시즌부터 그것을 내려놓겠다, 해소하게 되었다라고 소원을 발신하고 의식적으로 행동을 해나가신다면 정말 개자리 달림의 파워를 지원받아서 잘 바뀌어 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문워크 시즌에 제가 생활습관 재고문을 올리면, 특히나 만월 시즌에요, 정말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작심삼일이었다면 그동안은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되거나 조금 해이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아니야, 다시 좋은 습관을 유지하자, 이렇게 건강하게 또 멘탈과 몸 상태 관리를 해나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확실히 많더라고요. 만월 시즌에 올리면요. 몸에 좋지 않았던, 마음 상태에 좋지 않았던 불안정한 그런 생활 습관과 감정들을 내려놓았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좀 긍정적인 건강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월에 올리는 소원문이 뭔가 나랑 맞지 않아요, 정화는 저랑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도, 이런 생활습관 재고랑 관련된 하우스 그리고 개자리 이런 테마에서 일어난다면 놓치지 말고 한번 선언해 보시길 바랄게요. 정화 선언이요. 제가 작년에 천칭자리 시즌에 문워크를 할 때도 몸과 마음의 밸런스 관련된 소원문을 올렸는데, 확실히 그때 올린 소원 기점 이후로 제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었어요. 물론 실천도 했죠. 실천을 안 하면 안 돼요. 확실히 좀 의식은 해서 행동은 해야 되거든요.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을 자주 받는다거나 이벤트에 당첨되거나 내가 원하는 곳에 잠깐 갈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잠깐 생긴다거나, 시간적 여건이 안 되거나 기회가 안 돼서 못 갔던 건데 갑자기 딱딱 스케줄이 맞아 떨어진다거나, 누가 먼저 연락을 해온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걸 보고서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확대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의 특징을 보면 제가 일상에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을 때였고요. 그리고 몸과 마음의 이런 상태가 건강할 때였어요. 어떤 라이프를 구축해 나가고 싶은가, 어떤 곳에서 일하고 싶은지, 얼마나 쉬고
얼마나 일하고 어떤 걸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걸 정말 잘 생각해보고 과거에 내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해왔다면 그걸 내려놓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을 향해 나아가겠다를 의식하면 좋으세요. 이제는 과거의 가치관이나 과거의 상식 그리고 불필요한 습관 이런 건 통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고쳐야 되는 걸 알면서도 또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면 이 가치관은 버려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려놓지 않는다면 격변의 타이밍인 3월이 왔을 때 많이 불안할 수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제고하고 내려놓기에 베스트 타이밍이고요.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에 그 기반을 갈고 닦아주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문워크도 꼭 하셔야 되고 정화 시간도 가지시면 좋습니다. 올해 3월에는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토성도 이동을 하잖아요. 정말 격변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느낌이에요. 이런 격변의 타이밍을 눈앞에 두었을 때 현상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새로운 인생을 나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상을 유지하는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유튜브를 2019년 겨울부터 좀 열심히 발신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해왔던 것들이고 이미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둔다라는 거는 아직은 생각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는 쪽이고요. 그런데 럭키님들 중에는 저랑은 다르게 지금 있는 노선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해라고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그렇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서 나아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은 미래에 나의 모습이 어떨지를 좀 이미지하고 내가 원하는 생활 방식이나 근로 방식,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컨디션 상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힘껏 용기 있게 마주하시면 좋으세요. 몸에 좋은 거를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아니면 나는 프리랜서로 방향을 전환하고 싶다. 조직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분야의 회사였으면 좋겠고 조금 더 가족 같았으면 좋겠다.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인의 눈을 정말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마음에게 물어보고 솔직하게 그거를 아웃풋 해보시면 좋으세요. 노트에도 기록을 해보시고 일기로 작성하셔도 돼요. 오늘은 이게 떠올랐다. 앞으로 2주 동안 개자리 만월에 이 운기는 잔잔하게 흘러가거든요. 지속이 돼요. 지금 막 떠오르는 것들, 2주 동안 생각이 나는 것들. 이거는 바꿔야 돼. 이거는 고쳐야 돼. 이 가치관은 버려야 돼 라는 건 한번 기록을 해 두시고 명확한 그 행동이나 아니면 명확한 길 선택은 수성 역행이 끝나고 하셔도 되거든요. 지금은 수성이 역행하고 있어서 뭔가 바꿔야 되는 건 알겠는데 새로운 걸 시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뭔가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일까? 왜 앞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수성이 역행할 때는 뭔가 이런 지성이나 사고에 관련돼서 좀 혼란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인지 아닌지 막 고민이 되고 우왕좌왕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딱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자꾸 망설이게 돼. 생활 습관 고쳐야 되는 거 알겠는데 뭔가 몸에 기운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플래닝하면 좋을지도 모르겠어. 내가 원하는 회사는 이런 환경을 가진 곳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싶은데 프리랜서로 그러면 어떤 일로 활동하면 좋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아도 좋으니까 어쨌든 나는 어떤 근로 방식과 어떤 생활 습관을 도입해 살아가면 좋을지 정도, 힌트 정도만 조금은 아웃풋 해보시고 지금부터 2주 동안 떠오르는 어떤 방향이나 길이 있다면 그걸 계속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수성 역행이 1월 말이면 끝나잖아요. 그때부터는 또 앞으로 쭉 치고 나가는 타이밍이거든요. 아마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길이 보이실 거고 내가 리셋을 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개자리 만월에 정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메리제이 채널에서 말한 게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신다면 그거는 좀 수성의 역행, 우주의 흐름의 영향을 좀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수성이 순행을 하고 나면 어떤 미래로 나아가면 될지 미래 이미지상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불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세요. 이런 격변의 타이밍에 놓여 있는데 내가 너무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진짜 중요한 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럭키님들께서는 혹시 3월 기점부터 새로운 변화와 만나게 되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존의 방식에도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런 걸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길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답이 있다. 아마 이번 만월부터는 리셋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지금의 환경, 지금의 방식, 그리고 건강 상태 정말 모든 걸 다 바꾸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별의 흐름 자체가 그렇고요. 정말 미래의 생활 습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나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라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지금 당장 안 하셔도 앞으로 2주 동안 그 생각을 하게 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던 운동을 그만두고 새로운 운동 해야지. 아 진짜 이제는 이 운동 사요나라 빠빠이 뭔가 재미가 없고 즐거움도 못 느끼겠고 다른 걸 배울 때가 온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올빼미족이었는데 이제 아침형 인간으로 진짜 바뀌어야 되겠어 바꿔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이번 시즌 나올 것 같아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지 했는데 계절이 만월 시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변화를 정말 해야 돼 진짜 바뀌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어떤 모임이나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 그동안 그런 거 느낀 적 없는데 뭔가 파장이 맞지 않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들과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쉽게 넉다운이 된다거나 그래서 인간관계도 재고를 해야 되겠다. 기존의 연인과도 헤어져야 되나? 뭔가 의심, 불안 이런 걸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완전 리셋, 근본부터 변화시켜야지 라는 사인을 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의심, 불안, 왜 이런 위화감이 들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 격변의 타이밍이 이제 곧 찾아오니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변화를 맞이하세요 라는 사인이에요. 불안함을 느끼는 것도 우주의 사인이고요. 내가 스스로 변화해야지, 리셋시켜야지, 정말 생활 습관 다 바꾸고 새로 태어나야지 이것도 우주의 사인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3월 기점부터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될 것이라서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마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6하우스에 이렇게 계자리 만월이 일어난 것도 어쩌면 우주의 배려, 철저한 계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부엌 청소든 여러분들 방 청소든 뭐든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청소를 하시면 좋고 인테리어를 교체하는 것도 좋고 가구 배치 그리고 책상 배치 뭐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불안한 느낌을 받는 것도 공간 안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궁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안정을 찾는 방법이요. 개자리의 지배성은 달림이죠. 달림은 잠재의식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때마침 만월이라서 정말 강력한 큰 정화 파워를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시즌에 우리 럭키님들 자신의 트라우마랑 꼭 마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거, 또 네거티브한 감정이라는 거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정말 소중한 감정들이고 나의 소중한 과거의 기억들이에요. 트라우마를 해소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내가 이루었다라고 해도 내 손으로 그거를 떠나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트라우마 정화를 꼭 해야 됩니다. 트라우마 정화를 할 때는 이렇게 문어털을 마시는 것도 있고 감정 노트를 써서 나의 감정과 매일같이 마주하는 방법도 있고요. 문워크를 올릴 때 나는 네거티브한 감정을 이번 만월 기점으로 해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원문을 작성해서 내 마음 안의 트라우마나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이 문워크 시즌과는 무관하게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지를
자각할 수 있어야 해요. 용기 있게. 원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재능과 나의 장점, 좋은 면, 긍정적인 면 이런 것만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이런 건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 슬프니까요. 그런데 그걸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그걸 들여다보고 자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트라우마를 이렇게 꺼내보고 인정해줘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한번 내가 꺼냈다라고 이미지를 해보세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애정을 자꾸 갈구하고 또는 밀어내고 그렇게 뭔가 잘못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걸 한번 인정하고 자각하면은요,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트라우마라는 것도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 여러 번 나의 트라우마를 용기 있게 마주하고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괜찮아. 네가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인정했을 때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계속 사라지게 됩니다. 한 번에 안 끝납니다. 트라우마 정화라는 것도 내가 그걸 마주하고 또 어루만져주고 마주하고 어루만져주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도 하지 못하면 내가 무슨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잠재의 시간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들은 당장 확인할 순 없어요. 잠재의식은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가 잠재의식에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건 현상에서밖에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믿지 못해서 내가 그 사람을 먼저 밀어낸다. 잘 만나고 있는데 상대가 나에게 이별을 고한다. 나는 분노하고 매달리고 계속 애정을 갈구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트라우마가 잘못 발현되는 사례는 정말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다거나 상대가 떠났을 때도 계속 집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나의 트라우마가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내 무의식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의식 안에 내재되어 있는 뭔가가 이렇게 현실로 창조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나는 왜 연애를 할 때마다 상대방한테 헤어지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걸까? 왜 나는 상대한테 집착하고 애정을 갈구해서 상대가 나를 떠나가도록 멀어지게 만드는 걸까? 이런 현상을 보고 내 잠재의식 안엔 뭔가가 트라우마나 상처, 뭔가 정보들이 인풋되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현상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잠재의식은 정말 말을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이건 나의 잠재의식이 창조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캔슬되는 소원에 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 마음 안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온전히 사랑받지 못했던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 트라우마가 성인이 되어도 20대를 지나도 계속 나타나고 있구나. 소중한 나의 이런 마음 안에 트라우마를 꺼내서 이렇게 손 위에 나의 트라우마가 올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이거를 버리고 싶은 어떤 쓰레기 같은 무언가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 트라우마의 형태를 부여해 보세요. 하트 모양일 수도 있고 둥그런 모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부여한 다음에 그 위에 뭔가 이렇게 따뜻한 빛으로 치유하는 듯한 이미지를 해보세요. 괜찮아. 너는 어릴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고 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싶고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정말 컸구나. 그 상처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구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앞으로 너가 만나는 사람들은 너한테 따뜻하게 대해줄 거야. 그 사람들을 먼저 밀어내지 마. 의심하지 마. 너는 사랑이 가득하고 원래부터 충분했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계속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놓고 사라지는 모습을 이미지하는 거예요. 저도 항상 이런 연습을 했었어요. 힘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대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 위에 나의 이런 마음이나 잠재의식의 상처가 올려져 있다라는 거를 떠올리면서 이걸 보면서 막 거듭 말하고 그랬어요. 너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동안 정말 사랑해서 많은 아픔을 겪었구나. 그리고 너의 인생 목표에서 많이 무너졌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주변을 더 이상 탓하지 않게 되고 부모님을 탓하지 않게 되고 나를 떠나간 연인을 탓하지 않게 되고 세상과 우주를 탓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이 방법은 자신을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어루만져주고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법처럼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잠재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트라우마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현실의 눈앞에 나타나는 창조되는 그 지금의 현상에서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트라우마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기점은 바로 4,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누군가한테 애정을 갈구하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고 사람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 믿는 마음도 갖고 미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부딪히고 그런 걸 할 수 있게 됐던 게 4년 전의 마지막 아픔을 끝으로 그 이후로 가능해졌던 것 같아요. 현상에서 제가 트라우마 때문에 관계를 실수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현실이 창조되지 않았어요. 상대방도 저에게 너무 친절하고 따뜻하고 계속 그런 관계들이 유지되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사라졌고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은 창조되지 않더라고요. 이걸 보고 느꼈어요. 잠재의식 안에 내재되어 있던 나의 트라우마가 정말 많이 해소됐구나. 정말 많이 정화됐구나. 아마 다 정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몇 년 또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트라우마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비일비재했던 트라우마의 그런 현실 창조가 지금은 거의 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꾸준한 정화 작업이 도움이 많이 되었구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블라인드 러브 미국 편 이제 시즌 3도 즐겁게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잔압이랑 콜이라는 커플이 나와요. 그런데 잔압이라는 그 여성분이 30대 초중반이셨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좀 트라우마가 있어 보였어요. 남자를 믿지 못하는 마음도 있어 보였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양부모님들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셨지만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보내서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것 때문에 양부모님도 온전히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연결된 남자 이름이 콜이었는데 그 남자를 대하는 방식이 제 눈에는 좀 그렇게 성숙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남자는 20대 중반이었고 이 잔압이라는 여성분은 30대 초중반이라고 했잖아요. 연상 여자였는데 제가 이런 성별을 떠나서 일단 내가 조금 더 삶을 더 많이 살고 조금 더 성숙한 자리에 있다면 좀 미성숙할 수도 있는 20대 중반의 나이의 남성에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건 그렇게 성숙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 20대 중반 남성도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프로그램에 나온 것 같은데 남자 쪽에도 트라우마가 있어 보였고 여자 쪽은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트라우마라서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이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둘이 함께 할 수도 없고 이 잔압이라는 여성분은 어떤 남자를 만나도 건강한 관계는 맺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많이 제 자신도 들여다보게 되고 과거의 제 모습을 또 떠올리게 됐었죠. 잔압 수준으로 그렇게 전 한 적은 없지만 저는 많이 사랑을 좀 갈구했었어요. 좀 매달리고 계속 인정받으려고 했던 타입이었거든요. 그게 어쩌면 사람을 많이 믿지 못하는 마음과 또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어릴 적의 그 욕구 이런 게 너무 컸는데 그게 해소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용기 있게 마주했어요. 제 자신을 많이 들여다봤죠. 아무리 남자가 예의 없게 굴어도 내가 왜 예의 없게 구는 남자에게 매달렸을까?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탓하기 전에 내가 왜 이런 현실을 창조했을까? 들여다보니 잘 생각해보니 어릴 적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30대 초반까지 제 발목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해소했던 게 바로 30대 초에서 중반으로 이제 향하고 있을 때
네, 그때 많이 해소를 해서 이제 그런 경험은 만나지 않게 되었지만 블라인드 러브에 나왔던 그 잔압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자신에게 좀 더 신경 써주길 바라는 그런 애정 결핍적인 부분이 해소 안 됐던 게 바로 부모님의 부재에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인정을 먼저 해야 돼요. 인정을 하는 거가 첫 스텝이거든요. 인정을 먼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져요. 근데 대부분 그걸 들여다보는 걸 자책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자책하는 거.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건 너무 쉽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어. 저 사람이 예의가 없었어. 그렇게 말하고 결론 지으면 so easy.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요, 그런 건. 그런데 우리는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문워크, 별의 흐름,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현실을 창조했다 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온전히 믿어줬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커플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저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계속 밀어내기만 하는 거죠. 그 잔압 같은 경우에는요. 콜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콜도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성숙한 남자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결혼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했어요. 연애를 좀 더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조금 더 배우고 그렇게 갈 필요가 있었다. 그러면 잔압이 좀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좀 인정하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이제 그 콜과의 관계를 좀 잘 매듭 지으면 되는 문제였는데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아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그 두 커플을 되게 응원했었는데 정말 초장부터 고구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트라우마가 해소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스피리추얼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내가 현생에서 겪고 있는 트라우마, 과거 기억의 상처 이런 것들은 또 지금 마주해야 되는 과제이지만 실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나의 풀지 못한 트라우마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트라우마를 반드시 마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생에 내가 풀지 못한 트라우마가 있다면 난 현생에서도 그걸 또 만날 가능성이 높고 현생에서도 풀지 못하면 다음 생에도 또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내가 이번 생에 어떤 상처를 받았다면 그걸 마주하고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원을 성취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의 영혼이 가볍고 경쾌하고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영혼이 무겁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소원문을 의도하더라도 모조리 캔슬될 것이고 잘 되어도 오래가지 못하겠죠. 잔압이라는 이 여성분도 정말 커플로 이렇게 단번에 성사되었지만 결국에 본인이 가진 트라우마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올바르지 않은 그런 전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꼭 럭키님들 기억해 주세요. 내가 마주하는 현실들, 내가 마주하는 지금 상황들이 외부에 있는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나의 잠재의식이 창조한 것일 수도 있다까지 고려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닌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과 만났을 때는 나의 잠재의식에 어떤 불안감이나 네거티브 감정이나 감사의 마음이 결여됐다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극도에 달했다거나 과거의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고 있거나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들여다보고 미워하지 마시고 그 감정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어릴 적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정말 어릴 때 유치원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때 경험하신 분들은 그래도 정말 오랜 시간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저도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한 10몇 년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이 되게 긴 것 같지만 내가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트라우마 없이 살아간다라는 걸 상정한다면 이 긴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질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개자리 만월에 올린 여러분들의 소중한 소원, 원활히
빠르게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럭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시고 풍요로운 만월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